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의사표시 이론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기본서는, 206페이지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 교재는 3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법령의 목적에 대한, 최근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한 문제, 여러분, 한 문제 더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4페이지. 자, 여러분, 기본서 204페이지 보시면 14번 문제가 있는데, 이 14번 문제는, 지문이 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신 법령의 목적에 해당되는 지문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셔야 될 의사표시 이론, 즉, 그 중에 뭐 착오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백구조와 관련된 판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문제, 지난 시간에 이 문제까지를 이제 푸는 것을 여러분 보류를 시켰는데, 일단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교재 여러분 핵심 교재에 어디 나와 있는 판례인지 또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서 204페이지 14번 문제 시작합니다. 갑이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였습니다. 갑이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니까 매매. 자, 매매하기로 한 경우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 교재에 어디에 이 판례가 나오냐면요. 자, 핵심 교재입니다. 핵심 교재 43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펴져 있는 그 페이지에서 두 장 넘겨보면 43페이지인데 거기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판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104번 판례입니다, 여러분. 104번 판례인데, 자, 그 판례가 뭐냐면 일단 설명부터 하고 판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 앞에 체크를 해두시고요. 요즘 시험 문제에 뭐 각종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갑을이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금에다가 계약금 치렀지만은 중도금을 제때 안 치른 거예요. 중도금 지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럴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일단 여러분이 채권법에서 공부를 하시지만은요, 일단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 일단 갑은 을에 대해서 자, 최고를 먼저 보냅니다. 최고를 보내고요. 네? 왜 이행하지 않냐? 자,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하는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최고를 딱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즉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 해제는 해제가 되면 이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거든. 그 외에도 별도로 뭐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해제하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유는 뭐라고요? 매수인의 중도금 지체를 이유로 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당하는 매수인이 보니까 이 매매 계약에 근본적으로 자신의 뭐가 있더라? 착오가 있더란 겁니다. 착오. 예를 들면 어떤 계약에 착오가 있더라. 그러면 을은 착오를 이유로 해서 갑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이 착오 공부 안 했습니다. 민법제 109조를 얘기한 거예요. 109조 착오인데,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매수인이 비록 자기가 중도금을 지체한 것은 자신의 귀책 사유이지만 그로 인해서 갑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갑에게도 근본적으로 이 매매 계약에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 취소를 법적으로 보장을 하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손해배상 의무를 채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43페이지 지금 104번 판례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자, 여기까지 밑줄 딱 치고, 자, 미리 이건 건드린 김에 이제 봐두시죠. 해지한 후라도. 그 다음,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지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또는 갑으로부터 이 을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자, 밑줄 쳐둡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제가 해설을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와 매수인의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에 관한 판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페이지 214번 문제 1번 이제 읽어보시면 바로 판단됩니다.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청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매수인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X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자, 여러분. 이 X토지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여러분 공부했죠? 이중매매. 그렇죠? 갑과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뭐예요?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는 계약자의 원칙상 어때요?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맞고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이게 무효가 되죠?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무효가 되죠. 그죠? 적극하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갑이 가장매매를 하여, 자, 갑이 가장매매가 통정의 표시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이 3번도 오늘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2번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그렇죠. 이중매매는 1번과 3번은 오늘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더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봐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자, 가장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어때요? 자, 이건 뭐냐면 갑이 을과 가장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를 넘겨줬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곧 할게요. 108조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의 언제나 무효라 그래요. 무효. 근데 을의 상속인이 병으로 나왔습니까? 그죠? 예, 병에게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당사자입니다. 이건요, 제3자가 아니에요.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을이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소유권이 이쪽으로 승계됐다 하더라도 이 병은 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여러분 함께 공부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3자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통정 가장매매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상속인은 제3자가 아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따질 이유도 없고 그대로 일방 당사자니까 그대로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속인 병에게 자, 다시 3번. 자, 3번 다시 읽겠습니다. 갑이 가장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갑은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계약이 무효를 주장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즉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무효 주장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 제3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4번. 지분을 착각하여, 이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네? 5표시 무효의 원칙. 지분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를 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자,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에 입각한 무슨 판례? 5표시 무효의 원칙.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4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이거 이제 만일 정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서 무효이다. 이건 여러분이 실은 이제 물권법에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문제 자체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무슨 소리냐면 정으로부터 상속받은 갑이 이 땅을 원래 상속받았으니까 정이 피상속인 갑이 상속인입니다.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그림을 아예 그냥 새로 그려야 되겠죠? 정으로부터 상속받은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정에서 을 명의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효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또 전형적인 무슨 등기냐면 중간생략 등기의 일종입니다. 중간생략 등기. 그러니까 피상속인으로부터 여러분 물권법에서 공부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느냐면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물권 변동의 효과가 생깁니다. 즉 물권 변동이란 소유권 이전에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이 사망한 순간 갑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상속인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상속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